먼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.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시험에서 60%, 그 다음에 교과 20%, 비교과 20%. 비교과가 들어가긴 하네요. 그렇죠. 이제 비교과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그렇죠. 뭐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충분하게 좀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이제 논술 60%인데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게 논술 그쵸. 고사이니까. 논술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논술을 잘 봐야지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겠죠? 그렇죠. 논술을 못 보고 비교과를 잘 보면은 종합 전형이겠죠. 그죠? 네.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네, 드리겠습니다. 뭐 고사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네. 이제 인문 자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. 인문에서는 10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. 여기에서 두 문제를 풀게 될 텐데 1번 문제가 비중이 40%, 그다음에 2번 문제가 60%가 됩니다. 근데 이제 두 문항을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인문 논술이라고 하면 글을 이제 써야 돼요. 글을 써야 되는데 문항별로 800자에서 한 1000자 정도를 써야 됩니다. 학생들이 이제 100분 안에 800자에서 1000자씩 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2000자 정도는 써야 되겠죠?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한 100자만 쓸 거야. 뭐 이 정도는 아니겠고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가장 좀 유념해야 될 게 글쓰기 실력. 그러니까 좀 빨리 쓰고 정확하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약간 문제가 상관관계를 약간 분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글쓰기 실력보다는 이제 지문을 잘 요약하는 거,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복잡한 논제를 단순화해서 푸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사례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학생들이 뭐 이제 신문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나름 첨가를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신문을 맞아요.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. 맞아요. 근데 너무 또 이제 약간 어깨너머로 한다 그러죠. 대충 알면 안 되고 그렇죠. 좀 신문을 읽을 때 꼼꼼히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연 계열은 마찬가지로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. 시간은 같네요. 그렇죠. 100분이라는 시간은 같은데 이제 두 문항도 똑같아요. 아, 문항수가 수학 문제 2개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건가요? 식이죠. 그리고 문제 1, 문제 2가 이제 40%, 60%의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. 네, 리액션이 되게 약하신 것 같은데, 김재민 씨. 그럼 수학만 두 문제면 과학은 안 나오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바로 대충 얼라시로. 네. 맞습니다. 이제 서강대 자연 계열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리 논술만 약간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. 과학은 없이. 네. 그래서 수리 논술만 풀게 되는데 이 문제당 또 4개의 소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총 한 8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, 학생들이. 100분 안에. 8문제를 100분 안에.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과학 논술에 비해서는 계산할 게 많겠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강대는 인문이나 자연계나 시간이 짧다.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조금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더욱이 자연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분량이 없지 않나요? 그렇죠. 분량은 없으나 아무래도 이제 식을 전개해야 되고 약간 논증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막 식만 전개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. 그래서 좀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연습, 빨리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기출문제는 이제 한양대랑 인하대 요 문제들을 많이 풀면은 좀 도움이 된다. 좀 네, 서강대 자연계 논술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기간만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서강대를 준비하면서 한양대도 쓸 수가 있고, 맞아요. 이렇게 연계 논술고사, 출제고사가 좀 비슷한 대학들을 맞습니다. 찾아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9일 날,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자연계열 논술이 이제 시행이 되고 20일 날 인문계열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한양대랑 성균관대 이제 약간 비슷한 대학이죠. 그렇죠. 안 겹칩니다. 그래서 동시에 좀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, 수능 최저학력이 다소 까다로워요. 서강대는 다소 까다로운데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꼽아서 3개가 2등급 이내여야 하는데,
네, 전년도랑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. 전년도에는 이제 탐구 과목을 하나만 반영해서 세개 등급, 세 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오면 되는데 올해는 이제 탐구 2과목 평균. 아, 그러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조금 까다로워졌다라고 그쵸. 말을 할 만약에 수가 약간 있겠네요. 탐구에서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선 2개 영역 2등급. 근데 거기에 수학과 과탐이 꼭 하나 들어가야 되나요? 그렇죠. 마치 어디서 읽어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. 그 정도에 다 외우고 있죠. 여기 저기. 네. 네. 그래서 수학, 가형, 그다음에 네. 과탐 중에서 한 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2등급을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. 역시 네. 좀 이렇게 상위권 대학답게 최저도 조금 까다롭고 맞아요. 논술고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랑 이제 화학 전공이랑 생명과학 전공을 이제 논술에서 선발하지 않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왜 선발 안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. 이제 왜요? 과학이 없으니까 아. 학교에서 과학을 오.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맞아요.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되게 순발력 있으신데 네. 완화가 되신 것 저 같아요. 다음에도 많이 또 편해지신 찾아왔으면 것 좋겠습니다. 같네요. 네. 뭐 교과랑 비교과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20%랑 또 이제 그렇죠. 교과 20%, 비교과 비교과? 20% 이렇게 비중이 들어가는데 계산상으로 보면은 교과가 20% 반영이 돼도 8.75등급까지도 문제가 없어요. 굉장히 네. 낮은 등급과 사실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거죠. 이 정도 되면은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8.75에서 9등급 거의 근데 그렇게 받기도 힘들어요.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, 진짜. 서강대 논술 전형을 그렇죠. 쓰기도 좀 어렵죠. 그 학생들은 0점인데 그 위 학생들까지는 진짜로 그 만점 1등급 학생과 8.75등급까지가 거의 비슷한 비슷하기 수준으로 때문에. 네, 계산상으로는 그렇다. 그리고 그렇죠.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한 5.8등급 뭐 이 정도 수준에서도 많이 합격을 합격 범위가 한다라는. 굉장히 넓네요. 네, 비교과는 약간은 출결이랑 음. 봉사만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기본적으로만 해도 거의 만점 수준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최초 잘 맞추고 논술만 잘하면 좋다. 그렇죠. 그렇죠. 절대 내신을 자신이 내신이 낮아서 불합격했다라는 말은 절대 안 통한다라는 네, 거. 맞습니다. 약간 발음이 불합격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.